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8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제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걸 가지고 크게 세 명의 인물들이 지은 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는 BC 343년에서 289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이 초나라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는 343년은 전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전국시대는 진나라가, 즉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진문공 중이가 이제 패자가 되었던 그 진나라가 한조위,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BC 453년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그 시기 이후로 이제는 주나라를 받들지 않고, 천자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 약육강식으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이걸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전국시대라 하고, 춘추시대는 그 이전 BC 770년, 즉 주나라가 동쪽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고 난 이후부터 BC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 하고, 이 춘추시대는 이제 그 공자의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춘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고, 이 전국시대는 결국 진시황이 BC 221년에 7개의 나라를 전부 정복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통일이 되기 전에, 그때 구런이 살았던 나라가 초나라입니다. 이 초나라에 살던 구런이 결국에는 그 간신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그 양자강 이남 쪽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명나수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신자살하기 전에 지은 바로 시가 어부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구런 자신과 어부 두 사람의 인생관을, 삶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과연 어떤 삶의 태도가 과연 좋은 삶의 태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타경탁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즉 각근을 씻거나 그 다음에 발을 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경탁족 하면은 세속의 흐름에 따라서, 즉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 이렇게 뾰족한 돌이 아니라 세상 흐름에 맞게 둥글둥글 살아간다는 게 타경탁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부사에 나오는 유명한 타경탁족은 원래 창랑지수 청해여든 타고 영이요, 즉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가히 타고 영이요, 나의 각근을 씻을 수가 있고, 창랑지수 타고 탁해여든, 즉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가히 타고 족이라, 즉 나의 발을 씻는다. 물이 맑으면은 각근을 씻으면 되고, 물이 흐릴 때는 발을 씻으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구런의 어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탁족 할 때 좋은 산수에 가가지고 그 높은 산이나 이런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탁족을 할 때, 이때는 깨끗한 물에 발을 씻고 발의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때 탁족하고 이 탁족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구런의 어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연명이라고 하는 이 진나라 때 인물입니다. 이때 진나라는 이제 사마의 중달, 즉 사마중달, 사마의 제갈량과 이 대결을 했던 그 사마의의 손자가 세운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서진과 동진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진나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다가 그 다음에 북쪽의 이민족에 의해 가지고 양장 이남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후진 또는 그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동진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도연명입니다. 도연명은 여러 번 이제 이 한시와 고사성어를 읽는 역사와 철학에서 언급되었던 인물이죠. 그 중에서 오류선생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연명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오류선생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제 쭉 써놓은 게 바로 오류선생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척척어 빈천이요 불급급어 부기라. 즉 척척은 근심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하고 기하 부기하고자 이 급급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부기와 빈천 여기에 대해서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즉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류선생전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오류선생전에 불척척어 빈천이요 불급급어 부기라. 즉 빈하거나 가난하거나 천한 것에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급급어 부기라. 부하거나 기하게 되고자 급급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수리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와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제 기중이니 불의의 부착이는 의아의 여부니라. 즉 나무를 먹고 거친 나무를 먹고 거친 음식을 먹고 물 마시고 거친 음식과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팔을 베고 아무도 없이 베개도 없이 팔을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 누워서 자는 것, 누워서 잔다 하더라도 즐거움은 바로 그 속에 있다. 즉 반소사음소 거친 음식과 물을 마시고 살고 팔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즐거움은 그 중에 있으니까 이러한 불이한 부와 귀함은 부유함과 귀함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지은 공자의 제자들이 지었죠. 공자의 은행록이죠. 수리편에 나온 이것과 불척척어 빈천이요 불급급어 부기라 요거하고 상당히 통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우석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이제 시인이 있습니다. 정치가이자 시인이죠. 782년이죠. 782년에서 842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은 누실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국에는 가난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집 속에는 나의 덕의 향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지 외부적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루 지위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군자가 사는 곳에는 다 덕이 넘치기 때문에 어찌 군자가 사는 곳을 누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은행록인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구런의 어부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사 구런 BC 343년에서 289년까지 살았던 이
전국시대의 인물입니다. 초나라의 인물인데 삼려대부라고 하는 즉 세계의 귀족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걸 삼려대부라고 합니다. 삼려대부였고 굉장히 이제 회왕이라고 하는 초나라의 회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간신들의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신의 우국 충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명나수에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5일날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5월 5일날 중국에서는 용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나수의 그 시체를 찾아서 막 이렇게 다녔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구란의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강물에 던져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걸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용의 모습을 한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이 강을 이리저리 휘저 다니면서 경주하고 그리고 음식을 물고기들에게 뿌려주는 이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부사, 고기 잡을 어자죠. 어부, 고기 잡는 어부의 이제 관한 글이죠. 어부사. 구런. 자, 구런 기방에 유어 강담하고 행음 택반할세 안색이 초체하고 형용이 고고로나 어부 견이 문지왈 자비 삼려대부와 하고로 지어사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구런이 쫓겨나가지고 이미 쫓겨나서 유어 강담 강과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들을 얻는다. 택반도 뭐 조그마한 연못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 남쪽 지대 양자강 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호수, 조그마한 호수, 뭐 택반, 강, 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담이나 택반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강담, 유어 강담, 강과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실을 택반에서 저 몇 가지 조그만 호수 근처에서 실을 읊으며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안색이 얼굴색이 초췌하고 말 그대로 번쩍 말라가지고 힘들고 형용이 고고로니 그 행색이 말 그대로 굉장히 초췌하고 여유없고 보기가 말라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부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문지환 물어봤다 말이죠. 자비 삼려대부와 당신은 비 아닐 비자죠. 당신은 비 삼려대부라고 하는 직책을 지닌 사람 구런이 아니냐. 하고로 무슨 일로 지어서 여기에까지 왔느냐. 이 강남에 이 총골짜기까지 오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런이 말하기를 이게 아주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거세개탁 아독청이요 중인개치 아독성이라. 자, 구런이 말하기를 거세 모든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만 홀로 아주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중인 뭇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아독성 나만 홀로 깨어 있다. 시로 이런 까닭으로 견방이라 나는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깨끗한 나만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김을 당했다. 간신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말하기를 그 말을 듣고 어부가 말하기를 성인은 부른 체험을 하고 이
능여세 추이라. 자, 여기까지. 이른바 성인들은 이 굉장히 능력 있고 뛰어난 이러한 성인들은 응체, 어물, 물건에 의해 가지고 결국 물건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물건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여세, 능히 세상과 더불어서 옮겨 다닌다. 세상에 따라서 산다. 사물에 의해 가지고 내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 결국에는 이 자신을 고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세, 세상과 더불어서 추이, 함께 옮아가고 움직여 간다. 그래서 세인계탁,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흐리게 된다면은 세상이 전부 흐리다 라고 한다면은 불굴기니 양기파라. 왜? 당신은 그 더러운 진흙탕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파도를 만들지 않느냐. 즉 당신도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지고 같이 파도 치면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인계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다면 불포기조, 조는 조광지처 할 때 조죠. 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를 술지거미라 하죠. 술지거미를 먹고 그리고 철기리 마신다. 리는 아주 금방 거른 씁쓸한 박주라고 하죠. 옅은 술을 리라고 합니다. 철자는 마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은 술지거미를 먹고 그리고 각 만들어 놓은 술을 마시고 같이 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고로 무슨 이유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심사고과하여 자령방위요. 왜?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깊이 생각하고 고상한 행동거지를 해가지고 스스로 하게 하느냐. 스스로 쫓겨나도록 스스로로 하여금 쫓겨나게 만드느냐. 왜 세상 더러우면 같이 더럽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혼자 똑똑한 척, 맑은 척, 깨끗한 척, 깨어있는 척 이렇게 하느냐.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어부가 얘기를 합니다. 구런이 말하기를 오문지 나는 들었다. 신목자는 요 탈자입니다. 필탈관하고 신욕자는 필진이라. 자, 내가 듣기로는 신목자,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걸 목이라고 합니다. 신목자는 반드시 탈관, 갓을 툭툭 털어서 얼굴 세수하고 이랬으니까 갓을 털어서 먼지를 툭툭 털어서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신욕자는 요건 몸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욕자. 그래서 요걸 합쳐서 목욕이라 하죠. 얼굴과 몸을 씻는 걸 목욕이란다. 목 따로 욕 따로인데 오늘날은 그냥 목욕 이렇게 하죠. 신욕자는 몸을 깨끗하게 씻은 자는 필진이라. 옷을 입을 때 옷에 더러운 먼지를 툭툭 털고 옷을 입는다 라고 나는 들었다. 능히 신지찰찰로 수물지 문문자와. 자, 어찌 안자는 편안할 안자인데 오늘 어찌 안자도 됩니다. 어찌 능히 신지찰찰로 내 몸이 찰자는 깨끗하다 이 말이죠. 깨끗하고 고귀한 걸 차리라 합니다. 내 몸이 깨끗하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이 깨끗한 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지 문문자와 이 사물의 더러운 문자는 더러울 문자입니다. 사물의 더러운 것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한데 더러운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모자나 옷을 입을 때 모자를 털고 쓰고 옷을 털고 입듯이 내 몸이 깨끗한데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영부상류하여 강어 지복 중이라.
자, 나는 차라리, 영자는 안녕할 때 영자지만은 차라리란 뜻이요. 차라리 부 다가가다 상류 상강을 말합니다. 상강에 조그만 지류가 또 명나수라고 하는데요. 상강이죠. 소강, 뭐 소상강, 소강과 상강을 합쳐서 소상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영부 상류하여 상강으로 가서, 유자는 강가 같은 뜻입니다. 차라리 나는 상강에 가가지고 장사 지내겠다. 즉 강어 지복 중에, 즉 강에 사는 고기들, 물고기들을 뱃속에다가 나는 차라리 장사 지내고 버리고 말겠다. 즉 물에 빠져 죽고 말겠다. 세상 이 더러운데 내가 살다가 내 더럽힘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나는 어디에 상강에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 스스로 이 장사 지내고 말겠다. 죽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능이 호호지백으로 몽세속지 지내요. 자, 나의 이 깨끗함, 호호지백, 깨끗하고, 호호도, 호자도 이 밝을 희, 깨끗할 희자, 호자죠. 맑고 깨끗한 것이고, 백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능이 호호지백으로 나의 이 맑고 깨끗한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몽세속지 지내, 즉 세속에, 몽자는 뒤집어 쓴다라는 뜻이죠. 세속에 지내 먼지를 덮어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먼지를 덮어 쓸 바에 차라리 물에 빠져 죽고 말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몽자는 뒤집어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 전쟁이나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다른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쓸 이 먼지진, 먼지를 뒤집어 쓴다. 몽진. 그래서 선조가 한양 도성을 버리고 저 우주까지 몽진을 갔다 이렇게 하죠. 몽진, 뒤집어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몽 세속지 지내호. 난 차라리 세속의 지내를 뒤집어 쓸 바에야 차라리 강에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말겠다. 즉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 죽고야 말겠다. 나의 이 깨끗함, 나의 이 몸의 깨끗함, 그 다음에 나의 이 고결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진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다.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이 관점하고 구론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부가 완니 이소 빙그레 웃으면서 이자는 어조사입니다. 완이 이소 빙그레 이렇게씩 웃으면서 고예 이거, 그러니까 고자는 두드리라는 뜻이죠. 예자는 노를 얘기합니다. 노를 툭툭 두드리면서 가버렸다. 즉 그 말을 듣고 어부가 이 사람하고는 이 생각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어부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부가 완이 이소하여 고예 이거하여 내가 와, 그래서 배를 타고 배전을 두드리면서 가면서 내가 와 노래를 부르기를,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죠. 바로 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와 창랑지수, 창랑은 물 이름입니다. 창랑의 물이 청해 맑거든 가히 타고 영이요, 가히 나의 각근을 씻고 창랑지수 탁해여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타고 족이라, 즉 나의 발을 씻으면 된다, 씻을 수가 있다. 즉 창랑의 물이 맑을 때는 각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릴 때는 발을 씻으면 되지. 세상에 따라가지고 내 나를 맞춰가면 되지. 왜 세상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거해, 그리고는 마침내 가고는
불부여언이라 다시는 이 구런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부사의 내용은 구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어부로 대표되는 어부는 일종의 은자라고 볼 수 있죠. 숨어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런 자신과 세상 사람들 또는 은자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부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어부의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구런 자신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구런 자신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어부의 삶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랑지수 청해여든 타고 영이요 창랑지수 탁해여든 타고족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맹자에도 나옵니다. 맹자도 이 글을 인용하면서 맹자 2루 상편에 보면은 이건 공자도 얘기하고 했던 이게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노래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얘기가 쭉 있었던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책에 2루 편이 있는데 그 상편에 보면 유자 가와 자 유자들 어린 애들이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기를 창랑지수 청해여든 타고 영이요 창랑지수 탁해여든 타고 족이라 이렇게 이제 어린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소자 청지라. 자, 여러분들은 소자는 어린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 제자들을 보고 소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잘 들어봐. 저것을 들어봐라. 자, 청사탁 영이요 청사. 이때 사는 그것이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사자인데 물이겠죠. 이 물이 이런 뜻이에요. 이 물이 맑거든 타경이요. 그 다음에 탁사는 물이 흐리거든 탁족이라. 그러면 이것은 자치지하라. 물이 스스로 이렇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저질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 때는 깨끗한 물이 있으면은 물이 깨끗하면은 이 갓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은 발을 씻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물 자신 탓이다. 세상 탓이 물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양하면은 착한 사람이 되고 수양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널 멸시하는 것은 왜 멸시하느냐? 네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 멸시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니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로 쭉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맹자에 나오는 요 똑같은 구절이지만은 맹자의 구절과 구런의 창랑지수 청해, 창랑지수 탁해, 타고족, 타고영 요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부사의 이 구절은 결국에는 세상에 따라서 일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맹자에 나오는 공자의 저 얘기는 스스로의 수행과 자신의 인격 형성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오류선생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의 오류선생전, 도연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나라 동진이죠. 먼저 이제 서진이 있다가 서진이 이제 북쪽을 양자강 이북, 회수 이북 쪽을 이제 이민족에게 뺏기고
양자강 근처로 이제 결국 나라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옛날양에서 이쪽으로 저 양자강 금능 쪽으로 오늘 뭐 남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서진이라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합니다. 동진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도연명은 365에서 427년 동안 살았고, 그래서 오류선생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도연명은 뭐 워낙 이제 다양한 글들을 남겼고 해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기거래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즉 뭐 80 며칠 만에 평택현령이라고 하는 그 직을 때려치우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와서 농사 짓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 마음 편히 살겠다 하면서 기거래해라고 하는 기거래로 시작되는 그 기거래사를 남겼죠. 그게 가장 유명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글들이 있습니다. 최국 동리와 유영견 남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이 국화를 캐고 그리고 허리를 펴서 유연히 남산, 종남산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아주 높은 경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은 부지하의이요 역불상기성자라. 선생은 자기 자신, 도연명이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화해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쓴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선생은 당연히 도연명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은 부지하하인이요, 모른다,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역불상, 또한 상세하지가 않다. 기성자, 그 사람의 이름도, 선생의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다. 택변에 집 근처에 오류수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어서 인이위 호언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호를 붙였다. 즉 그래서 택변에 오류 5개의 버드나무가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오류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 한정소원,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네. 한정, 한가할 고요할 정, 성품이 고요하고 한가하다. 즉 성품이 조용하고 이제 평화로운 사람을 한정이라 하죠. 예, 한정하고, 그래서 한정소원에, 즉 마음이 고요하고 한가하면서 소원, 말도 많이 하지 않는다. 말수도 적었다. 그리고 불모영리요, 무엇인가 좋아하지 않았다. 이 영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즉 뭔가 돈과 관련된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도, 그 다음에 좋아하지도 않았다. 호독서, 불구심해요. 독서를 좋아해서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불구, 구자는 구할 구자, 구하지 않았다. 심해, 깊이 있는 이해,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매유 의회, 매번 자기 마음, 뜻자죠. 뜻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것을 만나면은 편현영망식이라, 흔쾌히 아주 기분 좋게 밥도 있고, 밥 먹는 것을 잊을망 밥식이죠. 밥 먹는 것을 잊고 거기에 빠져들었다. 책 읽는 것에 빠져들었다. 자기 생각하고 마음에 맞는, 자기 뜻과 맞는 그런 책이 있으면 거기 읽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다. 성기주, 천성이 술 마시는 걸 좋아했으나 가빈 불능상득이라. 자, 술은 좋아했지만은 집이 가난해서 불능상득이라. 불능, 뭐뭐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항상 술을 구할 수가 없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매번 술을 좋아했지만 매번 술을 구할 수가 없었다.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란 뜻이죠. 친구가 이미 그때도 쓰였다는 겁니다. 친구는
지기여차 그 이러이러한 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이러이러한 사정을 알고 혹 치주이 초지 술자리를 마련해서 치주 술을 갖다 놓고 이거죠. 혹 어쩌다가 술을 갖다 놓고 그를 초청해가지고 술 마시러 온나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와서는 좋은 첩진 술자리에 마시는 일에 임해서는 문득 다 마신다. 거기에 있는 술은 남김없이 다 마시고 그리고는 기재 필취야 반드시 취한다. 다 마시고는 반드시 취해서 그리고 취하고 난 다음에는 기치 이태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태 집으로 간다. 정 불린정 거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아 가야 되겠다 또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무르고 싶으면 머무르고 이러지 가야 되겠다 또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환도는 집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이거 타고 그다음에 도는 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집 크기가 매우 작아서 소연 정말 적막했다 이 말이죠. 조그마한 집이어서 찬바람이 불 정도로 아주 쓸쓸했다. 그래서 환도 소연하고 그리고 불패풍일이다. 패자는 막을 패자죠. 불패풍일 바람이나 햇빛을 가릴 수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집이 가난했고 집이 다 찌그러져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갈, 짧을 단자에 갈자는 삼배, 옷이나 이런 것을 가리라 합니다. 짧은 가롯을 입고 그것도 이 천결, 떨어진 것은 이리저리 기워서 입었다. 단갈 천결이라. 짧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입는 짧은 3대 바지나 이런 것을 단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결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기워서 그렇게 입었다. 그리고 단표누공이라. 단자는 이게 이제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대나무를 얽어가지고 거기에 밥을 넣고 그렇게 먹었고 표자는 표주박이죠. 단표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얘기합니다. 단표누공 밥그릇이나 물그릇이 자주 비었다. 빌공자죠. 단표누공이라. 밥그릇이 비었고 그러니까 쌀떡이 자주 비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가난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여야라.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다. 거기에 가난하게 해가지고 밥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이렇게 있었다. 자, 상저 문장 좌우하여. 그래서 항상 문장을 글을 지어서 신하가 자기 생각을 쓴 글을 지어서 좌우 스스로 자자입니다. 좌우 스스로 즐거워했다. 그래서 파시 기지라. 그렇게 문장을 지어서 즐거워하면서 파자는 드러낼 파자죠. 시자는 보일 시자.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지 자기 자신의 뜻을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망해 득실이라.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걸 잊어버린다. 즉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득실 뭔가 물건을 얻거나 잃는 것 등등 이해관계 얻거나 잃는 것 등등에 대해서 망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 망해 득실 잃고 얻는 것 물건을 잃거나 돈을 얻거나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자종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자종 스스로 자자 종자는 마칠 종자입니다. 마치고자 했다. 삶을 마치고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찬화 이 논평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이 오리 선생에 대해서
논평에서 말하기를 찬화할 때 논평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찬화할 검누유언. 검누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춘추시대 제나라의 사람입니다. 제나라의 사람으로서 아주 검소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검누유언, 검누가 말하기를 불척척, 척자는 거짓말 척자죠. 불척척의 빈천이요, 가난하고 천박한 삶, 천한 삶, 즉 이 가난하면서 명예도 없는 그러한 보통의 삶, 빈천한 삶에 대해서 척 근심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극급의 부귀라, 부귀하고자 극급에 하지도 않았다. 극기연, 극자는 따져보다 말이죠. 극기연, 그 말을 자세히 따져본다면은 바로 자약인지류호, 바로 이 검누라고 하는 사람도 약자는 같은 약자죠. 이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즉 오류 선생, 검누도 오류 선생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감상부시하고, 감상 요거는 이제 술 마실 거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시를 짓고 하는 것. 그래서 일학기지요. 술을 마시고 감상부시하고 부시 일학기지.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뜻을 즐겼다. 술 마시고 시 쓰고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도 밝히고 하는 이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에서 바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신의 뜻을 즐기는 것을 이제 좋아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바로 이러한 오류 선생과 같은, 결국은 도연명 자신이지만 이러한 삶은 무해시지 민녀, 무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황제입니다. 전설상에 아주 정치를 잘했던 그러한 무해시의 백성인가. 갈천도 무해시와 마찬가지로 전설상의 황제로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도록 했던 그러한 이제 그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해시의 백성인가, 갈천시지 민녀, 갈천시의 백성이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도연명의 오류 선생제는 도연명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객관화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 지칭하면서 마치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자신의 삶을 이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불척척의 빈천이요 불극급의 부귀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단사표음은 대나무로 짠 그릇, 단사. 그래서 일단사 일표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사 일표음. 바로 누구냐? 안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겨우 이 대그릇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표주박에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 34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래 공자가 34살에 죽은 자기의 제자를 보고 통곡을 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렸다. 왜 버렸느냐? 내가 늙어서 이렇게 다 죽고 가는데 내 뜻을 이어서 후계자로 아내를 생각했는데 아내가 34살에 젊은 나이로 죽어버리니까 하늘이 결국엔 나를 망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통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통곡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통곡을 한단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후계로 생각했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거의 굶주려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논어옹야편에 보면은 바로 이 공자의 얘기가 나오죠. 현재라 해야여 참으로 현명하구나, 어지르구나 해야여. 아내는 정말로 어질구나. 일단사 일평, 한 그릇의 밥과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제왕 더러운 거리에, 즉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리, 천민들이 사는 그런 거리에 살면서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인불감 기후,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 걱정을, 가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난에 대한 걱정 근심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야 불계 기락이라, 아내는 불계 고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을, 그 어려운 일단사 일평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 바로 덕을 실천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인격을 완성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수양, 여기에 즐거움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빈천하다 이런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내 인격이 얼마나 이제 수양하면서 살아가고 인간답게 사는가, 여기에만 이제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불계기락이죠. 그 즐거움을, 해야는 불계기락, 그 즐거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라 해야요, 현명하구나, 어질구나 해야요 라고 하는 게 이 바로 논어옹야편에 나옵니다. 요거하고 이제 바로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불척척어 빈천이요 불극급어 부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석의 누실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실명, 군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뭐 군자라고 하면은 참 옛날 그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본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유우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은 누실명, 누추할 누자죠. 누추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좌우명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전, 우리나라의 정도전 선생이 지은 그리고 죽창명 병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서라고 할 때는 주로 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 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뭐 상황, 이것들을 명으로 이제 쓴 게 죽창명 병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율곡 선생이 쓴 풍악, 소암, 일승, 병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시가 있고, 이 시를 쓰게 된 그게 금강산에서 어떤 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과 이제 노 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석가가 옳으냐, 공자 맹자가 옳으냐,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이 이 젊은 선비가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약연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약, 물고기가 물에서 탁 뛰고 솔개가 나는 이 의약연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를 좀 알려주시오 해가지고 시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 보고는 이제 고맙게 생각해가지고는 다시 선정에 드는, 그래 며칠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중은 어디 가고 없었다.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런 시를 쓴 것에 대해서 그 사정을 쭉 적어놓은 병인이죠. 정, 풍악, 뭐 일암, 노승, 병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가 들어가면 죽창명 하면은 대나무가 있는 창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는 글. 그럼 누실명하면 누실과 관련된 나름의 이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죠. 좌우명 할 때 명사입니다. 누실명. 자, 누실명은 유우석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772년에서 842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태백이라든가 두보보다가는 이제 이태백과 두보가 죽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누실명은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부제고 유선즉명이요 수부제심 유룡즉영이라. 산은 높은 데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다.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다. 산은 부제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산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것이 아니라 유선 신선이 살고 있다면은 그 산이야말로 명산이다. 이 명산이라고 해서 산이 무조건 높다 명산이냐? 신선이 거기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바로 명산이냐 안 명산이냐가 달려있다. 수부제심 물이 중요한 것은 깊으냐 안 깊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룡즉영 용용자입니다. 용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용이 살고 있으면 바로 영험하다. 영험한 물이고 좋은 물 대단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깊다고 다 대단한 물이다 대단한 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이 살고 있어야 진짜 영험한 명산이다 또는 명물이다 명물 좀 정하지만 하여튼 영험한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시루실이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것이 바로 이것은 누실 아주 누추한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거 여기는 누추한 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덕향이라 나의 덕의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 집이다. 즉 집이 누추하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느냐? 아니다. 그 집에 얼마나 덕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인격 완성자가 살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은 누추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덕의 향기는 온 집에 가득 차다. 그러니까 이 집은 멋진 집이다. 태흔은 상계록이요 초색은 임명청이라. 이끼죠. 이끼의 흔적은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서 푸르게 이끼가 쫙 끼어 있다. 그리고 풀의 색은 입영청이라. 발 주름이죠. 쭉 이렇게 발이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햇빛이나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오늘날은 버티칼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버티칼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름 발을 내려놨습니다. 그 발 안으로까지 푸르른 색이 쫙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끼로 가득 차고 풀밭장 주변에는 풀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소유 홍유요 늘 웃으면서 얘기한다. 누구와? 홍유. 홍자는 기러기 홍자를 얘기하죠. 기러기 홍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유 아주 덕이 높은 그러한 유생과 즉 덕이 높은 고사들과 즉 덕이 높은 군자들과 이야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왕래무백정이라. 오고 가지는 않는다. 오고 감이 없다. 무백정. 백정은 힐백자의 장정정이지만 백정이나 사람 소 잡는 이런 백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죠.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는 왕래도 없이 오로지 담소한다. 즉 고상한 덕이 높은 이러한 군자들과 얘기를 할 뿐 보통 사람들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 가이조 소금이요. 그리고 바로 무늬도 없는 아주 단조로운 이 거문고를 켤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그 검은 거를 퉁퉁 튕기기도 하고, 그리고 열금경, 금경은 불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불경을 펼치면서 읽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없을 무자죠. 사죽지라니요. 없다. 사죽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사죽이래. 옛날에는 관악기 뭐 이런 그 전부 다 이제 대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검은 거는 실이니까 팅팅 튕기는 거. 그 다음에 대나무는 부는 거죠. 악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없다. 악기들의 소리가 귀를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독지 노형이라. 안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를 얘기합니다. 관청에서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서, 이걸 안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독지 노형이라. 그러한 공문서가 나의 몸을 피곤하게 하지도 않는다. 즉, 그런 높은 고위관직에도 있지 않고,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길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조용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전원주택 이런 데서 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 가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관직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없는 조용한 전원주택, 오늘날 전원주택이라 하죠. 그 다음에 높은 관직에도 있지 않으니까 안독, 처리해야 될 공문서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피곤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내 같은 사람은 바로 남양의 제갈여요. 남양이라고 하는 거 바로 제갈공명이 남양 출신이라죠. 남양에 제갈공명이 살던 삼고초려 할 때 여죠. 띠로 만든 집이죠. 띠집이라 하죠. 띠풀로 만든 집. 그러니까 남양에 조용하게 혼자 살고 있었던 제갈공명의 집. 거기는 바로 집은 누추하지만 그 속에는 천하를 꿈꾸는 경륜을 지니고 있는 제갈공명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멋진 곳이냐. 나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남양의 제갈공명의 집과 같고, 서촉의 자운정이라. 서촉이라고 하는 것은 촉지방은 옛날에 이 유비가 세웠던 나라가 한 나라죠. 그걸 촉한이라고 보통 합니다. 촉지방에 오늘날 사천지방이죠. 사천지방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자운은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웅은 호를 자운이라고, 자를 자운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도 높은 관직이 아니라 아주 낮은 관직에 있었으면서 아주 마음 편해 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누추한 집은 결국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남양에 살고 있는 제갈공명의 띠풀로 지은 집이요. 서촉에 양웅이 살고 있는 정자와 같은 곳이 바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무실이다, 집이다. 그래서 공자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하루 지유요. 어찌 누추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 누추함이 있을 수 없느냐? 군자가 사는 곳에, 군자가 살고 있으면 군자의 덕이 확 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추함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하루 지유요,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고, 논어 자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어 자한편에 자욕 부이요. 공자가 선생께서 뭐하고자 하다, 거주하고자 하다. 중국에 있어봤자 잘 안되고 하니까 차라리 나는 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이민족이죠. 중국은 가운데 중자 자체가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오랑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오랑캐 동리족, 서쪽 오랑캐 서융족, 그 다음에 남쪽 오랑캐 남만족, 북쪽 오랑캐 북적, 이런 식으로 곳곳이 전부 다 오랑캐. 자기 중국 빼고는 다 오랑캐라고 하는데, 공자가 살고 싶어 했다. 어디에? 다른 여러 이민족의 나라,
즉 오랑캐의 나라에 살고 싶어 하니까 혹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루 여지야 그 누추한 곳에 사람들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이 사는 그 누추한 곳에 살려고 하다니 여지야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와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 거지에 군자가 살고 있는 곳에 하루 지유요 어찌 누추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군자의 덕으로 오랑캐의 그 야만스러운 풍속조차도 군자의 덕으로 전부 다 교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공자운 하루 지유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누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집이라고 해서 그냥 누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누추해도 그 누추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덕이 퍼져가지고 그 집은 누추한 집이 아니라 바로 멋진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누실명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재고 유선증명이요 수부재심이요 유령증명이라. 산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고 물은 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이 살아야 이게 멋진 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누실이긴 누추한 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덕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태흔은 상계록이요 이끼가 낀 이끼의 흔적은 계단을 따라서 쭉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초색 풀의 색깔은 어디로 이 발 너머로까지 푸르름이 꽉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누추한 집에 살지만 늘 아주 멋진 선비들과 웃으면서 담소하고 보통 속세의 사람들과는 대화도 왕래도 하지 않는다. 때로는 이 거문고를 타면서 즐기고 때로는 불경을 펼치면서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삶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족지나 아니 쓸데없는 음악소리 뭐 관가의 음악소리 이런 것들이 내 길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도시로 가면은 막 시끄러운 오만 소리가 있겠죠. 그런 것이 없는 조용한 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벼슬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안독 이 여러 가지 이제 공무 관리들이 뭐 내야 될 여러 가지 이러한 편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남양의 제갈공명의 집이요 서촉의 자문의 정자다. 양웅의 정자다. 따라서 이곳은 바로 공자가 말했듯이 하루 지유 어찌 누추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군자의 덕으로 모든 것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의 구런의 어부사와 그리고 두 번째 도연명의 오류선생전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의석의 이 누실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구런의 어부사에서는 어부의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과 구런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랑지수 청해여든 가히 타고영이요 창랑지수 탁해여든 타고족이라.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과 또 하나 구런은 나의 이 깨끗한 몸을 왜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냐. 차라리 나는 이 더러움의 내 몸을 버리기보다는 깨끗하게 물에 빠져 죽겠다 해요.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과연 어떤 삶이 정말 좋은 삶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류선생전에서도 불척척어 빈천이요 불극급어 부기라. 그러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하고 천함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걱정 의심하지 않고
부귀하려고 급급해하지도 않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것도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곡괭이 침지라고 하는 게 있죠. 반소싸움 싸고 곡괭이 침지라고 낙엽제 기중이니 불이 부착이는 의아의 여분이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불이한 의롭지 못한 부귀 뭐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뜬구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누실명처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어떠한 덕을 지니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바깥의 외모가 누추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누추한 건 아니다.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집이 누추한 집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에 탐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강의,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8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